K-팝 산업의 미래를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K-팝의 다음 챕터를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K-팝, 이제는 정말 글로벌 현상이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죠. 관련 기업들 주가는 최근에 영 힘을 못 썼거든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상황을 딱 단기적인 모멘텀 부재라고 진단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시기가 지나면 2026년에 역사적인 상승의 파도가 몰려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폭풍전의 고요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낼 동력, 그 촉매지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2026년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K-팝 산업의 거대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콕 집어서 지목한 바로 그 해죠. 업계 전체가 이 한 해를 주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거대한 촉매제는 바로 BTS의 완전체 컴백입니다. 세계 최고의 그룹이 돌아온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겠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컴백하고 월드 투어를 돌 때 예상되는 관객 수만 해도 무려 300만 명 이상입니다. 이건 그냥 콘서트가 아니에요.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이벤트라고 봐야죠. 이 숫자를 보면 그 영향력이 피부로 와 닿으실 겁니다. BTS의 복귀가 점쳐지는 2026년에 하이브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세요. 2025년에 비해서 2배가 훌쩍 넘는 무려 4,570억 원으로 급증할 걸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률도 7%에서 13%로 그냥 수직 상승하죠. 그런데요, 2026년의 잠재력은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시나리오까지 현실이 된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바로 빅뱅의 데뷔 20주년 컴백 가능성입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게 지드래곤이 직접 19주년 라이브 방송에서 20주년 투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만약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된다면 K-팝 시장은 말 그대로 두 거인이 동시에 귀환하는 엄청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대형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정말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요? 애널리스트들은 이럴 때 과거의 데이터, 즉 역사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증거를 한번 보시죠. 과거에 동방신기 멤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무려 38%나 올랐습니다. 팬덤의 힘이 어떻게 기업 가치로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빅뱅 멤버들이 제대했을 때인데요. 이때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무려 84%나 폭등했습니다. 이건 대형 아티스트가 공백기를 깨고 돌아왔을 때 그 잠재력이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역사적인 패턴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주요 4대 기획사들이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각자의 성장 동력은 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부터 볼게요. 3분기 실제 실적은 336억 원, 시장의 예상치였던 628억 원에는 좀 못 미쳤어요. 그래서 평가가 미스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예상보다 낮았냐는 겁니다. 속을 들여다보면요. 코르티스나 산토스, 브라보스 같은 신인 그룹들에게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선제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세븐틴이랑 TXT는 콘서트로 140만 명을 모으고 앨범도 570만 장이나 팔면서 엄청난 실적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다음은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예상치가 501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500억 원. 거의 정확하게 기대치에 부합했죠? 그래서 밋 평가를 받았습니다. SM의 이런 탄탄한 실적은 NCT 드림, 에스파 같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성공적인 컴백 덕분이었고요. NCT 드림이나 웨이브, 라이즈의 투어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팝업 스토어를 통한 MD 상품 매출이 실적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기대치였던 500억 원을 살짝 넘어서는 50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JYP의 성공 뒤에는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라는 정말 든든한 두 기둥이 있었죠. 이 두 그룹의 앨범과 투어가 대성공하면서 콘서트 관객만 100만 명 이상을 동원했고요. 여기에 또 MD 매출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예 내부 부서까지 새로 만드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도 돋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컨센서스, 즉 시장 예상치였던 301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337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어요. 이건 비트,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겁니다. YG의 이런 깜짝 실적은 단연 블랙핑크의 월드 스테디움 투어가 이끌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기여도였죠. 여기에 더해서 트레저의 새 앨범 판매량이 이전 앨범보다 40% 이상 늘었고 MD 매출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익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정보들을 싹 종합해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어떤 최종 결론을 내렸을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4대 기획사 모두에 대해서 바이, 즉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하이브는 목표 주가 35만 원, YG는 빅뱅 컴백 가능성까지 더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등 아주 강한 긍정 신호를 보냈죠. 이건 지금의 단기적인 부진 넘어와 있는 2026년에 다가올 폭발적인 성장을 내다본 강력한 투자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들이 어쩌면 동시에 돌아올지도 모르는 2026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K-팝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